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영철입니다. 어, 거의 정말 몇 달, 만에,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또 올려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로 뭐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뭐, 이거 타랴, 저거 타랴, 뭐, 신경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책 소개는 점점 이제 뒤로 뭔가 밀려버린 듯한 뭐 그런 좀 느낌이 없잖아 있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책은 뭐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듯이 뭐 제목도 간단하죠. 중국 현대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근현대사 쪽, 뭐 한국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뭐 일본이 됐든 근현대사 쪽 방면에 대해서는 야, 이 시대는 진짜 공부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현대사니까 관련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너무 많은 인물들 그리고 너무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더 꼬여 있는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내용도 엄청 많고 또 순서나 이런 거 외우는 것도 더 복잡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근현대사 공부에는 좀 사실은 소홀했던 게 좀 사실이었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이제 강단에서 이제 중국사 뭐 개설 강의랄지 혹은 뭐 동아시아 뭐 통사 강의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근현대사를 저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고 물론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근현대까지 그 진도를 나가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또 근현대사를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좀 좋은 책이 없을까 좀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책을 보게 됐죠. 이 아마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교한 지 중국하고 수교한 지 이제 30년째인데 30년 전에 중국에 대한 관심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소위 주계 장막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호기심 위주의 관심이었다고 한다면 30년이 지난 이제 지금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은 그런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려와 걱정이 좀 뒤섞여 있는 그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대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뭐 중국의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면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역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중국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어떤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전 시대가 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나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사가 가장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더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을 더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뭐 그렇게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학생이라는 뭐 선생이 아니고 그냥 정말 배우는 어떤 학생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이 책, 중국 현대사 요 책이요. 이제 이 책을 보게 됐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자 이영옥 선생님. 지금 이제 전남대학교에 계세요. 교수님으로 계신데 아마 이제 뭐 그 인터넷에서 뭐 책 이제 뭐 알라딘이나 뭐 예스24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영옥이라는 이제 이름을 쳐보면 그리고 이제 좀 중국사 관련 이제 방면의 어떤 책들을 이제 범위로 설정해서 찾아보면 꽤 많은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저술을 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번역을 하신 책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한번 싹 보면 이영옥 선생님의 어떤 그 관심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구의 범위가 대충 청나라 때부터 근현대까지 굉장히 광범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영옥 선생님 이제 본인이 아마도 이제 맨날 번역된 책들만 보고 뭐 중국사나 이런 데 관련돼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 를좀 뛰어넘어 보자. 한번 직접 한번 저술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학문적 욕심이죠. 예,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서술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은 이제 작년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중국 근대사라고 하는 책도 소술을 또 하셨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자를 우선 저자의 그 어떤 연구 역량, 뭐 연구 범위, 뭐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독자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출판사는 책과 함께인데 참 제가 책과 어떻게 인연이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 책과 함께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뭐 몽골 쪽 관련 책들도 이 책과 함께 출판사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된 셈인데 어떻게 우연히도 중국 현대사 이걸 딱 들춰봤더니 또 딱 책과 함께 출판사로 또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 본다고 했잖아요. 우선 두껍지 않다. 이거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보면 아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다음 책이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죠? 들고 다니기 좀 편한 한 책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우리가 학문 서적이다 그러면 막 각주 엄청 많고 막 글씨 조그맣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벌써 좀 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은 각주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저자가 약간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덧붙이는 그런 각주 몇 개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우리가 학문적 서적에서 진짜 막 몇백 개씩 달려 있는 각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각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중국 현대사 하면은 막 너무 많은 인물하고 너무 많은 사건 이런 것들로 막 뒤얽혀가지고 복잡한데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 제한된 지면 안에서 그 흐름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아주 거시적인 흐름만을 아주 간략한 문체로 잘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아 이런 사건 혹은 이런 흐름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구나라는 거, 이제 그런 어떤 개략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책의 범위는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를 우리가 뭐 시작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중국 공산당이 왜 창설됐느냐라는 거를 또 따져보자면 또 신의 혁명이나 그다음에 신문화 운동, 그다음에 오사 운동 뭐 이런 이제 1910년대의 흐름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등장이 중요하죠. 이 사회주의라는 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그 소련이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 언저리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지금 중국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풀어내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뭐 19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100년에 이르는 그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전혀 사실은 없을 거고요. 이 책 보시면은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자세하고 상세하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아 어느 정도의 흐름 파악은 분명히 가능하다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역사 혹은 뭐 중국 현대사를 이해할 때 있어서 중국의 어떤 내부 사정과 그 다음에 중국의 외교 정책 두 가지를, 그러니까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 혹은 중국의 내부 사정과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그 정세를 동시에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소련하고 굉장히 친하죠. 그리고 소련은 또 그 당시 스탈린이 있었고, 그런데 1953년에 이제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그 뒤를 이제 이은 소련의 후르쇼프라고 하는 인물은 갑자기 스탈린을 비판을 하면서 스탈린이 너무 신적으로 막 개인 숭배화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스탈린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위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어떤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노선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당시 195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었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그래서 중국이 소련과의 사이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의 어떤 길을 걸어갈 때는 소련으로부터 뭐 나름 돈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이제 소련이 파견해서 그런 기술적인 지원도 받고, 분명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경제 성장을 이룩을 하게 되는데, 소련과의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떤 중국식 사회주의, 이제 소련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나가게 되면서 그 이후에 무슨 대약진 운동이니 무슨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돼 나가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적인 어떤 정책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이전 걸 살펴보자면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얼마 안 있어서 한국 전쟁이 터지죠.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기회로 활용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국내에서 소위 반혁명 세력, 뭐 우파 자본가, 뭐 이런 세력들을 다 숙청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초에 소위 핑퐁 외교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이 갑자기 손을 잡는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이것도 갑자기라기보다는 중국이 소련하고 계속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고자 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미국의 사정이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들어섰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지금 계속 미국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트면서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던,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측면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화대혁명 뭐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덩샤오핑의 집권 이후에 시행됐던 개혁개방 정책과 그 다음에 1989년에 육사천왕문 사태 이런 것들, 즉 중국이 소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실은 두 개가 과연 접합이 되느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고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니까. 근데 중국은 어쨌든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식 시장 경제를 어쨌든 만들어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는 아주 그냥 가혹하게 찍어 누르는 이제 그런 양면적인 상황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비교적 흐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이 왜 이렇게 점점 막 대국화해 나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G2잖아요. 미국하고 이제 거의 막 비등비등 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경제적인 수준으로는 일본을 넘어선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의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원래부터 사실 거대했지만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거대해지고 있는 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중국이 특히 1910년대, 1920년대부터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만 문제가 있죠. 그 대만 문제가 또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뭐그 얘기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책에서 소위 그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사이에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1920년대부터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대만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국 양제 소위 홍콩이나 그다음에 마카오나 이제 이런 쪽에 적용되는 한 국가 안의 두 가지 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두 가지 경제 체제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얼핏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 중국은 어쨌든 그냥 이걸 하고 있다. 일국 양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 모순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 그 공산당의 어떤 통제 하에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이 책 아주 두껍지 않은 이제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서 여기 이 책의 부제 지금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혁명 국가에서 경제 대국으로. 그냥 막 혁명, 대중 동원 막 이런 걸로 아주 정말 매년 시끌시끌했던 이 중국이 이제는 정말 경제 대국 혹은 뭐 외교의 대국으로서 어떻게 점점 그 위상이 변화해 가는가.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뭐 굳이 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아마 이 책 말고도 뭐 중국 현대사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책들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각자만의 어떤 중국관,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요 정도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해지니까 요 정도로 마치고요. 또 언젠가 또 좋은 책을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지금 6, 7개월 만에 찾아뵙지 않아야 되는데 늘 그게 잘 안 됩니다. 게을러 가지고. 하여튼 좋은 책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